네, 2026 CP 심포지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희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장으로 오는 길에 햇살이 꽤나 뜨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반소매 차림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6 CP 심포지엄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심포지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별도 온라인 생중계는 되지 않고요. 녹화로 진행이 되어서 추후에 유튜브 채널인 조정원 TV에 게재가 될 예정인데요. 참고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행사는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선중규 경쟁정책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김정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님의 축사에 이어 CP 등급평가의 업종별 우수 CP 운영 사례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양질의 정보와 고견이 오고 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종료 전에 행사 가점 인정을 위한 설문조사 관련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선중규 경쟁정책국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선중규입니다. 오늘 공정거래 CP 심포지엄 행사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기업의 임직원분들과 모범 사례를 발표해 주실 발표자분들, 그리고 행사 준비에 힘써 주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정기 원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기업 내에서 작은 공정위가 되어 기업 경영과 거래 전반에 공정거래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으로 법 위반이 사전에 예방되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기업의 자발적인 공정거래법 준수 노력을 고취하기 위해 기업의 CP 도입과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기업의 CP 평가 신청에 큰 걸림돌을 작용하였던 등급 보류제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CP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과징금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는 CP 등급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인 85개사가 CP 등급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전체 기업 규모나 CP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도로는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기업 경영 전반에 뿌리내리고 소비자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이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공정위도 공정거래 CP 문화 확산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고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기업의 CP 운영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CP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CP 등급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제언해 주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선중규 국장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다. 감사의 마음 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실 것도 당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정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님을 모시고 축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김정기 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CP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공정거래위원회 선준규 국장님 등 관계자 그리고 많은 기업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자 및 행사 준비를 애써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을 오늘 내주신 만큼 오늘 행사가 CP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 스스로 공정 경쟁 문화를 내재화하는 CP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정원은 2024년 6월 CP 법제화를 통해 CP 등급 평가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CP 등급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 체계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CP 법제화 이후 CP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CP 평가 신청 기업 수는 연평균 45%씩 급증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조정원은 평가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CP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CP 등급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모범 기업들의 발표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도 CP 운영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CP 등급 평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CP 등급 평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가 CP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기 원장님께서 축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공정과 투명한 시장 질서에 따른 CP의 중요성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전해 주셨고요. 또 여러분이 전달해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겠다라는 약속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CP 등급 평가 각 업종별의 우수 기업의 모범 사례 발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건설 업종의 CP 운영 우수 기업입니다. SK 에코플랜트 윤인석 컴플라이언스 팀장님께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함께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SK 에코플랜트 컴플라이언스 팀장 윤인석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저희 회사에 관련된 제도에 관련돼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조정원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는 회사 소개, 그 다음에 CP 주요 연역, 그 다음에 CP 고도화의 주요 성과, 그 다음에 CP 확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관련된 발표를 드리면서 사실은 저희에 관련된 제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보고서에 많이 기재된 바가 있어서 혹시 CP를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계기로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도화를 했는지 내지는 CP를 상당 부분 고도화를 완성하는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공정거래 필수법규 내지는 필수법규에 관련돼서 그 이후의 확장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1977년에 사실은 선경건설로 회사가 설립되었고 이후에 이제 SK건설로 명칭을 바뀌었다가 21년도경에 SK 에코플랜트라는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지향하는 바는 AI 인프라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해서 기본적으로 AI 관련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종합회사로 지금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업 영역은 한 4파트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이테크 영역이라고 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제조시설 구축부터 시작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AI 솔루션 부분은 이른바 저희가 건설이라고 했었던 영역에서 했었던 많은 그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건축,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이른바 저희 알고 계시는 건설에서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스 앤 머터리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용 가스, 포토레지스트, 시카 가스 등에 관련된 소재를 지금 제공하는 파트를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에셋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리사이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CP 주요 연역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CP를 구축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 장표를 통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2008년도 경에 CP의 요소를 도입하면서 회사는 공정거래 CP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21년도 경에 저희가 SK 에코플랜트라는 사업 명칭을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설도 조직도 신설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CP라든가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고도화할까에 대한 실무적인 고민이 좀 있었었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게 필요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의 조직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을까, 뭐 이 정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리서치를 했었는데 저희 공정거래 평가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해답을 좀 찾았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66개 지표로 해서 매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실무진이 단기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가이드가 되게 명확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등급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기간의 평가도 가능했던 부분이고, 또 회사의 조직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등급 평가가 있다고 한다면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사실상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적이고 성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등급 평가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회사에 대한 성과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CP 등급 평가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66개 지표별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그 진단의 영역에 관련돼서 매년 부족한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활동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경에는 저희가 처음에 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AA 등급을 획득을 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평가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 CP 등급 평가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업그레이드 활동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는 AAA라는 등급을 계속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어떤 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컨스트럭션 부분, 그다음에 디퓨전, 그다음에 이밸루에이션,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이 부분에 관련돼서 각각 나눠 설명드릴 텐데 다음 장표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의 구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운영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효의 강력한 실천 의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를 반영해서 저희는 KPI 감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KPI 감점제도 처음에는 저희가 최대 마이너스 5점 감점제,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만 위반한 경우만 한정해서 감점제를 적용했다가 지금은 저희가 모든 법령을 위반한 경우 최대 맥시멈 10점까지 감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점검 절차에서 문제된다고 한다거나 CP 활동을 게을리한 캐태한 경우에도 감점제를 줘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CP를 운영하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에서 볼 때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회사에서 하고 있겠지만 컴플라이언스 실천 메시지를 CU가 매년 지금 내고 있고, 또 세 번째를 좀 저희가 좀 비교적 다른 회사 대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CEO께서 직접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영상 교육을 제작해가지고 전 구성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컴플라이언스 선택해야 하는 필수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저희가 탑팀이 주관하는 모든 회의 보고서에 첫 장표를 저거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회의 전에 반드시 저거를 또 띄우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탑팀이 운영하거나 CEO가 운영하는 회의에서 반드시 저기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파 부분입니다.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실천 서약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16년 이후에 계속해서 90% 이상의 동의율을 얻고 있고 25년도에는 96%라는 높은 동의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율 부분인데요. 저희가 교육은 전 구성원을 대상하는 기본 교육, 그 다음에 CEO, 사회이상 등을 포함하는 계층별 교육, 직무별 교육, 특별 교육 등을 다 수행하고 있는데 평균 교육 이수율이 무려 99.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담당자분들께서 되게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수적 교육을 열심히 수행한 결과로 전 보이고 있고 또 구성원들도 수년간에 저희가 CP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우 참여율이 높아진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식도인데요. 저희가 21년도에 본격적으로 CP를 고도화한 이후로 매년 구성원을 상대로 해서 인식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CP 활동에 대해서는 이해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보이스를 내시고 있고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CP 운영에 반영해서 개선 활동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증적으로는 인식도 점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발표하는 거는 이제 건설업에 관련된 특성 부분에 관련돼서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협력사 풀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저희 25년도 기준으로만 해도 2,710여 개사가 있고 그래도 프로젝트별로 제조업체와는 달리 매우 세분화된 환경, 그다음에 사이트도 틀리고, 그다음에 설계도 틀리고, 비즈 파트너에 대한 대상도 틀려지고,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법률을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만 거래 대금의 내역도 많고, 하도급 거래도 되게 많고, 되게 다양한 형태의 법률 위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하도급법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법령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제재는 강화되고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다양하게 발생되는 법률 위반 유형을 어떻게 저희가 방어하고 법 위반을 예방할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솔루션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휴먼 에러에 대한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뭐 대표적인 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기술 자료 관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TDMS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기술 자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 수많은 계약, 수많은 협상이 존재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키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협상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의사도 타진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입찰이라든가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TDMS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협상에 오고 가는 단계도 다 로그를 통해서 기록에 남기도록 해서 기술 자료에 관련된 유무, 그다음에 그쪽의 의견 등을 반드시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거치도록 해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당특약 설정 예방 시스템인데요. 이거 사실은 지금까지는 되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장 설명회라는 게 존재하고 현장 설명서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 권리 의무 관계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현장에 관련된 기술적인 것, 시공에 관련된 기술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백 장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는 내용 가운데 특이한 부당특약이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사실상 이게 너무 많은 양, 그다음에 기술에 관련된 이해도가 필요한 점 등을 통해서 사실 부당특약의 예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협업부서를 통해서 법무라든가 뭐 공정거래 미래라든가 유관부서들이 나누어서 공정거래 특약에 관련돼서 반드시 전수 검사를 하는 절차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분양특약에 대한 검수 절차를 이루지 않으면 체결의 계약 처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프로세스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너무 많은 양을 보다 보니까 휴먼 에러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또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부당특약에 관련된 유형을 삭습시켜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당특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부당특약 절차 시스템도 지금 개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효과성 평가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공정거래 CP에 관련된 등급 평가와 업그레이드 활동을 통해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매년 저희가 등급 평가에 대해 신청하는 이유는 등급 평가를 받는 것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저희에 관련돼서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을 해서 매년 등급 평가를 시행하고 피드백을 반영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개선 활동을 수행 중에 있고요. 또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ISO 37301을 인증을 매년 또 받는 것을 심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에서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주요 멤버사들을 상대로 해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평가라고 해서 여기도 유사하게 CP 등급 평가과 유사한 여러 가지 항목별로 관계사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CP 등급 평가에 있어서도 사내 홈페이지에 관련된 제보 채널 개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 바로 즉시 개선을 했고요. ISO 37301 인증받는 경우에서도 사회 이사를 대상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바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룹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평가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임원 단위에 대한 논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등이 필요해서 탑팀 레벨에서 컴플라이언스 논의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있어서 해당 부분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한편으로는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정거래 CP 부분에 대해 상당한 성과와 고도화를 이뤘을 부분도 뭐 회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공정거래 CP 등급 평가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필수법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신부전에 상당한 뭐 고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 CP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공정거래 CP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우르는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의 고민의 시작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도에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막 변경을 시작하게 되면서 공정거래도 중요하고 안전품질도 중요하고 HR도 중요하고 정보보호도 필요하고 이렇게 중요한데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회사가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주축하고 커스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공정거래에 관련된 부분을 당연히 포함해서 회사가 지켜야 될 법규가 도대체 몇 개가 되고 유형이 몇 개가 되는지를 다 분별하기 시작을 했고요. 팀 단위로 해서 리스크 유형들을 분별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작년 기준으로는 한 740개 정도의 유형이 전시 존재를 했고, 그 유형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공정거래 CP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그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문제가 됐을 때 얼마나 큰 제재를 받는지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좀 실시를 하고요. 위험도별로 그거에 대해서 뭐 규정, 그다음에 교육, 방지 프로세스,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통제 수준에 대한 진단을 해서 매 유형별로 통제 수준 적정성을 판단하고 개선 활동을 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법령도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관련된 법칙 정책 동향이라든가 위반 사례 등을 발생되는 거를 매일 데일리로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저희가 수집되는 게 약 한 1000여 건, 700에 1000여 건 정도 수집이 되면 관련성이 높은 이슈를 선별을 해서 이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리스크 유형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해당 유관부서에서 전파하는 이런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오늘 발표자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공정거래 CP 활동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에 좀 설명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CP 이후에도 다른 영역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공유할 수 있는
공유를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SK 에코플랜트 윤인석 컴플라이언스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CEO가 직접 실천 교육을 시행하시는 그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계속되는 변화에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적응하셨기에 트리플 A 획득하시고 오늘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고 발표까지 나눠주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조 업종의 CP 운영 우수 기업입니다. 현대위아 염동진 법무팀장님께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위아 법무팀 팀장 염동진입니다. 앞서 발표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아서 향후 현대위아가 어떻게 나중에 준법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정말 앞선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현대위아는 지금 CP 운영 체계를 어떻게 보면 지금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점은 사실 저희가 우수하게 이제 CP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위아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지금 운영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는 1976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이제 기아 전공으로 설립이 됐고요. 당시 기아차의 이제 계열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97년도 저희 그 외환 위기 때 이제 법정 절차로 돌입하게 되면서 저희도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도산하게 되었는데 그 후 1999년도 현대차 그룹으로 편입이 되었고 엔진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동 그리고 저희 부품들에 대해서 계속 생산을 해왔고요. 그 이후로 이제 현대위아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11년도에는 저희 그 상장 회사로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16년도 등속 조인트, 19년도 IDA, 20년도 로봇 기반으로 한 이제 스마트 제조 물류, 그리고 21년도 통합 열관리 시스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여담으로는 이제 과거 기아가 사실 뜻이 아시아를 넘어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아 하면은 그 앞에 월드입니다. 세계를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현대위아가 이제 이름 네이밍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규모는 한 8.5 정도 되는 고요. 이제 저희 사업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 부품으로는 등속 조인트, 엔진 그 외에 이제 구동 부품들이 있고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가운데 밑에 이제 차량 바퀴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게 모바일 파킹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 로봇을 이제 향후 저희의 이제 사업 모델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위 사업으로는 저희가 대한민국 유일의 이제 자주포 함포 생산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 그 현대위아의 공정거래 자율순수 프로그램 운영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현대위아에서는 이제 CP 운영 체계에 대해서 이제 큰 가치로 다양성, 지속성, 개선성을 삼고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 활동들이 지속 반복하여 그 후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개선을 하면서 고도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삼고 있고요. 아래 이제 하단의 CP 도입 연역을 보면은 02년도에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CP 최초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09년도부터 15년도 사이에는 A 등급을 획득했고요. 그리고 24년도, 25년도에는 AA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자율준수 운영 체계를 좀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탐지, 식별, 평가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이제 맞춤형 CP 운영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CP 운영 후의 효과성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선순환해서 차년도 아니면 그 다음에 리스크 평가를 다시 돌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요.
그 아래 이제 자율준수 활동 플로우 차트는 약간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회사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대표이사가 CP 실천 의지를 천명을 하고요. 이 점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율준수 관리자와 기본적으로 이제 이사회까지 서로 3자 간의 협의를 하고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준법 지원인도 이 내용 안에 좀 개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 이제 CP 관리자 임명이 있고 회사의 어떤 이제 회사에 대한 법적 지원 또는 CP 운영에 대한 지원을 이제 통해서 그 다음 이제 주관 부서인 법무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법무팀에서는 이제 상부 조직 또 대표이사 또는 자율준수 관리자 사이에 어떤 CP 운영 계획 또는 조치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식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적으로는 편람이나 고위험군 교육 등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내부 사정 거래 검토하고 사이버 감사실도 운영을 하고요. 사후적으로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미시자에 대한 그 저희 보충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CP 활동 우수 보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희 이밸류에이션 쪽으로는 이제 CP 이해도 설문조사하고 교육 이해도 설문하고 CP 감사 등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좀 도표화시킨 건데 저희 캐스케이딩 방식으로 보통 이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 방식이 좀 효과적인 회사인 부분도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상부 조직부터 하부 조직으로 내려가는 이제 어떤 캐스케이딩 이제 그 포프스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먼저 이제 대표이사가 CP 실천 의지를 천명을 하게 되면 그 자율준수 관리자가 CP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사로 목표 공유하고 주관팀에서 법무팀에서 CP 운영 계획을 실제로 실천을 하고 그 활동 전파를 각 구성원들 팀원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로는 그 기준을 삼을 때 저희는 모든 내용에 대한 KPI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KPI에 대한 내용을 각 본부별로 서로 협의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한 팀장 팀원들에 대해서 각인시켜 줄 것을 인식시켜 줄 것을 요구를 많이 했고요. 사실 이 과정이 좀 어렵긴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85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장, 실장, 팀장 그리고 법무팀의 준법 지원인 다 포함해서 그 관련된 인원들에 대한 어떤 권함 그리고 책임을 실제로 부여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CP 업무 활동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사전에 이제 모두가 같이 탐지할 수 있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C 항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컨스트럭션 항목에서는 대표이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고요. 기존에는 이제 홈페이지나 이제 저희 그 문서로서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배포를 했고요. SNS 통해서 이제 모든 임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다 배포를 초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이사에 대한 CP 관련 보고 현황이 공식적으로는 32건이고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법 지원인이 별도로 상시를 보고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준수 관리자 및 준법 지원인이 이사회 정기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연 4회 보고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CP 연간 행사에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을 하는데 이제 물론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저희 임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그 타운홈 밀팅에서도 업무 협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이제 CP 우수 부서에 대해서 직접적인 포상 행사를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이제 상생 협력 그런 자리, 심포지엄 같은 이런 자리에서도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자율준수 협의회에서도 직접 교육에 참석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임원들과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퓨전 저희 그 확산 측면에서는 임직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기 교육, 임원 교육, 저희 협력업체 교육,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군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그 부서에 직접적인 질의 회신집을 좀 받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지 그 185명의 그 직원들로부터 문제를 좀 파악을 하고 사전에 파악을 하고 해당 부서에 대해서 특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특화 교육은 저희가 직접 할 때도 있지만 외부 로펌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CP 가이드라인으로 자율준수 편람,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CP 뉴스레터를 이제 매년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는 이제 CP 관련 챗봇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아마 하반기에 이제 저희 임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운영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현대위아에서는 좀 특이점인데 현대위아의 이제 조직도상 보면은 법무팀에서 저희가 CP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측면에서 이거를 좀 장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대위아는 모든 계약서는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 파트에서 계약서를 직접 검토를 하고 리스크가 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단발적인 건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하고 검토 의견을 주고 유의하셔야 된다는 그 내용을 주고요. 이게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프로세스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CP 파트가 직접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CP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올해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리스크가 크진 않다 하더라도 향후 리스크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 합의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시킨다든가 프로세스상에 아니면은 이제 계약서상의 문구에 표준 계약서상의 문구에 일부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CP 운영 측면에서 좀 저희 현대위아에서는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전 검토나 편람 우선 배포나 고위험군 교육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현대위아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로서 이제 오토에버라든지 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다양한 회사로부터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 거래 이슈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내부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이제 기본적인 계약서에 대한 것은 다 검토를 하되 이 이제 내부 거래에서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 내부 거래 수의 계약 사전 검토에 대한 프로세스고요. 그 다음에 기술 자료 요구 시스템은 2018년도에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험군 구매나 품질 부서에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임률이 상당 기간 동안 예를 들어 3년, 5년 동안 임률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하면은 알람이 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오. 그리고 최저 입찰에 대해서 실제로 최저 입찰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프로세스가 될 경우에는 이 부분 확인하시오란 알람 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진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현대위아는 저희가 실질적 CP를 하기 위해서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의 교육과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그때 저희가 투입이 돼서 같이 고민해 보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욱더 실질적 CP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감사를 좀 해보자. 라고 판단을 했고 감사팀과 함께 위원부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정거래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를 하고 문서를 받고 컴퓨터도 확인하고 인터뷰도 하고 진행을 해서 상반기에 리스크를 상당 부분 저감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 다 개선을 시켰고 하반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앞으로 그러면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하신 아까 이제 그 먼저 발표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그런 리스크 부분을 사전에 다 탐지하고 검토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봤는데 저희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되는 것은 어떨까? 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형 프로젝트에 저희 CP 담당자가 들어가서 공정거래 측면에서는 리스크를 좀 저감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를 사전에 좀 같이 협의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올해에 좀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효과성 측면에서는 CP 주간부서에서 자율준수 관리자로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지시를 받기도 하고 이사회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이런 관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효과성 평가에서는 KPI 평가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준수 관리 부문에 대한 배점제 그리고 감점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임직원 CP 이해도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족한 점이 좀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업분들에서 오셔서 CP 이제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 오셔서 저에게 좀 많은 어떤 인사이트들을 좀 주시고 좀 앞서서 이제 작년 거, 재작년 거 이제 동영상들을 좀 봤는데 저희 회사에도 좀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행사들이 좀 많이 좀 활성화되고 같이 좀 교류하는 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위아 염동진 법무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캐스케이딩에 대한 내용도 공유해 주셨는데요. 포상 등의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간 어려움 이겨내고 또 세계 넘어서는 현대위아로 우뚝 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발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인데요. CP 운영 우수기관 경기도 공정경제과 김용일 기업거래 공정팀장님께서 발표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공부문 기관 사례 발표를 맡은 경기도 공정경제과 기업거래 공정팀장 김용일입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 기관의 CP 활성화 지원 사업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경기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CP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에 따른 추진 배경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기도 CP 1.0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네, 그간 추진되었던 내용들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 2.0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0에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4분의 1의 인구가 살고 있는 1,37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31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기도 현황을 좀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사업체 수, 중소기업 수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 GRDP 면에 있어서 명실상부 전국 최대입니다.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인구, 그다음에 경제 규모에 있어서 전국 최대인 경기도는 이러한 규모에 걸맞게 그 공정거래 선진적인 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게 저희한테 아주 핵심적인 과제였고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그 경기도의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공정경제과라는 조직이 있고요. 이 조직 내에는 4개 팀 그리고 35명의 전문 인력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공정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금 경기도 CP 활성화 지원 사업 외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그다음에 동반성장 상생협력 프로그램, 그다음에 공정거래와 관련된 분쟁 조정 및 피해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더불어 소비자 위해 물품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 공정경제에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저희는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내 공정경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 리스크의 대상으로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바로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생각보다 공공기관에서 도내 그 협력업체라든지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규모도 꽤나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내 민간인이나 임차인들에게 그 공공시설을 임대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수많은 중소기업하고 민간 협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자율준수 또는 공정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찾은 제도는 바로 CP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2020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이자 하고 있는 건 저희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 산하 공공기관에 CP 도입을 강력히 공고하고 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P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도 포함을 시켜서 저희 도내 공공기관들이 이 제도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저희는 도내 하청기업 등 의뢰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선 저희 그 CP 활성화, CP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해서 2026년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 CP 1.0이라고 그래서요. 그 첫째 도입하는 거를 이제 지원하는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1단계, 그다음에 이제 도입이 되고 나서 이게 실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P 운영 내실화, 그리고 이제 3단계 이제 2.0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저희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고도화하고 이게 공공기관을 넘어서서 민간으로까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경기도 CP 1.0 2022년부터 26년까지 진행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22년에서 23년은 저희 공공기관이 처음에는 CP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CP 제도가 무엇인지, 왜 이게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알리는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CP와 관련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이나 경기도 공동누리지원센터 등에 게재를 해서 누구나 이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은 저희 주요 타겟이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전 28개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 간담회나 그다음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설명하고 그 홍보만 한다고 해서 이게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영평가에다가 이 지표를 CP 제도를 도입하는 지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 CP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여러 인증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경기도 착한 기업 인증 평가 이런 곳에다가 반영을 해서 CP를 이제 도입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 현황을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기업들에 있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제 쌓이고 나서는 실제 도입을 하려 그러니 조직도 그다음에 또 뭐 인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도입 단계부터 잘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를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의지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첫 해년도에는 도입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입이 어느 정도 된 데는 운영, 그다음에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도화까지 해서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을 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좀 이렇게 그 CP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도 실무선에서는 좀 막막함을 좀 많이 느낀다는 의견을 조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스로 각 기관별로 이 CP 제도를 운영하고 도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할 수 있는 저희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표준 편람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배포했고요. 그리고 이제 CP 제도를 도입하고 하는 목적 자체가 공정거래 리스크를 방지하는 목적이 가장 커서 이거를 저희 각 기관별로 맞춤형으로 볼 수 있도록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주요 산업군 4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표준으로 좀 쓸 수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표도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제도 도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또 느끼는 느낌은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정원에서 이런 심포지엄 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도 해당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저희 컨설팅에 참여한 중소기업 분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그 CP 활성화 사업이 어떤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듣는 자리들을 또 마련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맞는 CP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제도 활성화 그런 토론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요 성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그 한 5년의 시간을 갖고 이 CP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약, 그다음에 이제 경영 평가에 이 제도가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기반을 마련하고 나서 5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그 경기도 도 내에 있는 산하공공기관 당초 주요 목표인 24개 사를 도입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달성을 했고요. 양적으로도 달성을 했지만 질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CP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와 운영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A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입 전과 도입 후 해서 인식도를 살펴보면 CP 인식도랑 기관 CP 이해도 자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자율준수 문화가 이미 조금 정착이 돼서 잘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CP 8대 요소를 한꺼번에 다 도입을 못해서 차례대로 도입을 했었는데 도입이 늘에 따라서 종합 청년도 평가도 등급이 나아지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P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준법 윤리 경영 체계 면에서는 강화가 많이 됐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CP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했지만 민간 영역에서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컨설팅에 포함해서 지원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저희에게 컨설팅을 받은 업체가 25년 평가에서 AA를 받는 성과를 거두시기도 하셨습니다. 조금 저희가 아쉬운 거는 사실 이제 4년 차 정도, 4에서 5년 차 정도 되는데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아직 이렇게 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안 나왔는데 올해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컨설팅은 운영뿐만 아니라 고도화 측면의 컨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바람이기도 하지만 올해 운영을 잘 해서 내년 평가에는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공공기관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진행한 경기도 CP 1.0 단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경기도 CP 2.0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 진행할 경기도 CP 2.0에서는 첫 번째 대상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 하는 거여서 처음은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도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CP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경기도에는 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마다 또 그 산하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총 한 23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는 저희 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도입이 어느 정도 완성도에 올라왔다고 보고 그 다음은 시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 CP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대기업 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것처럼 많이들 CP 제도 도입 필요성도 느끼시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소원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까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설명회도 좀 많이 하고 고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뭐 조정원에서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현재 지금 등급 평가를 받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이 준비를 해서 등급 평가를 받기에는 사실 허들이 되게 높은 걸로 저희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단계로서 CP 등급 평가 진입 전에
우선은 CP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인증을 좀 해줄 수 있는 인증 단계를 어떻게 조금 마련해 보는 것을 그래서 저희는 뭐 경기도용 GCP라고 이름을 좀 붙이기는 했는데요. 그런 인증 단계를 조금 고민해서 만들어 보자 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뭐 공정위랑 그다음에 조정원에 약간 건의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마다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여건도 천차만별이어 가지고요. 지금 일률적인 대기업에서 받고 있는 평가 등급 체계로는 이분들이 등급 평가를 좀 잘 받고 싶어도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여력이 좀 되신다 그러면 많은 점을 개선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트랙을 조금 달리 한다든지 해서 조금 개선이 되면 좀 더 CP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기도 사례 발표를 마치고요. 저희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랑 그다음에 공정거래조정원 등과 힘을 합쳐서 저희 이제 공정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상생의 지역 경제를 만드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공정경쟁과 김용일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의 CP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유인책 사용함으로써 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이 인상적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공유해 주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행사 종료에 앞서 오늘 행사 참여에 따른 CP 확산 기업 가점 관련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상길 CP 가맹정보 팀장님께서 잠시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정원 CP 가맹정보 팀장입니다. 행사 종료에 앞서서 짧게 좀 안내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제 사전에 저희 쪽에 행사 관련해서 설문조사 관련 질의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행사 참여에 따른 이제 행사 참여 가점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이 QR 코드나 저희 주소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꼭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설문조사 응해서 완료해 주시고 여기 저희 앞에 나와 있는 샘플과 같이 설문조사 완료했다는 내용을 꼭 캡처해서 나중에 증빙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분들이 많이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설문조사 화면 캡처할 때 캡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내용, 질문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샘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3가지인데 맨 위에 이제 행사명, 어떤 행사인지 행사명과 그 다음에 제출하는 기업명, 그 다음에 제출일시 3가지는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캡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앞에 맨 위에 있는 행사명이 보이지 않게 캡처를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해당 행사에 왔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좀 숙지하셔서 이제 설문조사 끝나고 캡처해 주시길 바라고 이 자료는 저희가 행사 끝나고 조정원 홈페이지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상길 팀장님의 친절한 설명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행사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행사에 함께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나눠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CP 심포지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현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